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키노트 발표인데요.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새로운 데이터 환경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숭실대학교 송상효 교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포인터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가 바뀌었네요. 이제 저는 왼쪽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AI 시대를 위한 데이터 분석의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오픈 AI 대표가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전 세계가 인공지능 관련된 이슈가 주로 되고 있고, 한 회사가 이렇게 전 세계를 들락날락하는 이런 세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이게 시작된 지가 최 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동안 우리도 데이터 분석을 되게 오랫동안 많이 해왔는데, 우리는 이런 시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전체적인 트렌드, 방향을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 만들려고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장표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지금 현재 트루데이터가 이때까지 가장 많이 해오고 잘하는 영역이 제일 밑에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DWCRM 영역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모든 시스템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했고, 고객을 위해서 CRM이라는 시스템을 엄청나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그동안 사실은 정말로 효율적이었냐, 효과가 많았냐,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분명히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투자 대비 진정한 고객을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고, 분석 결과가 기업의 경쟁력을 올려줄 수 있었냐에 대한 부분은 항상 고민이 많았었고요. 그렇다고 투자는 안 할 수도 없었고, 계속 투자를 하면서 최적화를 이루어 나가는 상황이 그동안 있었다 보면, 어느 순간 지금 데이터 레이크, 빅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형 데이터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도 분석을 해야 돼. 이거는 어느 쪽에서 주로 많이 리딩을 했었냐 하면은, 우리가 검색이나 포탈을 가지고 하는 구글이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사람이 집어넣은 정형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사람이나 아니면 기계나 아니면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같은 다양한 기기에서도 발생하는 비정형 데이터까지도 분석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상황까지가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분석 시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은 대부분 회사 내부에 있는 시스템에 구축하는 환경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이 두 개의 DW하고 빅데이터 시스템은 잘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루는 사람이 달랐어요. 대부분의 우리가 DWCRM은 SQL 기반의 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분석가들이 대부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비정형을 다루는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데이터나 아니면 비정형 데이터를 통해서 큰 데이터들을 다루는 영역이었어서, 이게 한 부서에서 두 개를 다 다루기가 어려웠었고요. 그 결과를 통합하겠다는 이슈는 계속 있었지만 딱히 그렇게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자체적으로 이런 데이터 분석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한계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번 우리가 얘기하는 정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하는데,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증설하고 이렇게 하는데 투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벤처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벤처들은 이런 분석 환경을 내부에서 구축하지 말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벤처들이 만들어졌고,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좀 이따가 발표한 스노우플레이크나 그다음 데이터브릭스 같은 기업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업들이 금방 나타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유명해졌으니까 그렇지만 벌써 시작한 지는 언 10년이 가까이 됐습니다. 그 10년 동안 클라우드 기반으로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왜 그러면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분석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뜨게 됐냐? 그거는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환경으로 오게 되니까 새로운 AI 환경을 위한 새로운 데이터 분석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의 인프라 가지고는 사용하는 데가 좀 한계가 있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잘 만들어진 클라우드 환경 안에서의 인공지능,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환경,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일이 많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그 환경 안에서 비즈니스들이 점차 조금씩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추가로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사람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분석할 수 있는 환경, 그런 환경을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연결된 데이터가 사람이 읽을 뿐만 아니라 기계도 읽을 수 있는 환경 쪽으로 표준화되고 라벨링 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기반으로 인공지능 할 수 있는 세상들이 지금 펼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온프레미스의 분석 환경에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분석 환경, 그 다음에 이런 클라우드 환경의 분석 환경이 인공지능에 최적화되어 있는 환경 쪽으로 지금 변화되는 게 전체적인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본 겁니다. 똑같은 것을 어떤 것이 조금 더 인공지능이 편안하게 쓸 수 있냐 이렇게 되면, 기존의 DWCRM 분석 환경 같은 경우에 이게 정형 데이터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동시에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형 데이터 구조라는 것은 동시에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잘 정리된 것을 분석하는 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인공지능이 쓰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하둡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는 솔직하게 인공지능에서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 학습하기 위한 사전 작업들을 무지 많이 해야 되고요. 그 작업을 누가 해야 되냐면은 프로그래머들이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하둡 기반의 이 분석가들을 하는 그런 엔지니어 프로그래머들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하기도 어렵고요,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단가는 비싸지고 사람은 없어지고 일은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고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정형 데이터를 조금 더 인공지능에 쉽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정형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도 함께 분석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한 단계 올라가서 시도하는 쪽이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영역 쪽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근데 이쪽 부분은 어디를 기반으로 가고 있냐면은 정형 데이터 기반에서 비정형 데이터까지를 통합해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쪽이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쪽 영역입니다. 이쪽 영역은 지금 한참 여러분들이 쉽게 다가가고 그 다음에 AI를 적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재에서는 가장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영역이 우리가 얘기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는 기반은 하둡 기반의 비정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정형 데이터 기반에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기존의 SQL 기반의 분석가들은 사실은 분석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들을 이 최근에 나와서 아이스버그나 델타 레이크 이런 쪽에 대한 도구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곳에 있는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그다음 쉽게 그 사람도 분석할 수 있고 인공지능도 분석할 수 있는 환경 쪽으로 점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얘기들이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하고 데이터 레이크는 이제는 경계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시작이 근간이 이게 하둡 기반의 비정형에서 시작이 했든지 아니면 정형 데이터 기반의 분석에서 시작이 됐든지 클라우드 환경에 올라가면은 사용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몰라도 데이터를 쉽게 저장하고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 기반에 최근에 유행하는 LLM이나 생성의 AI들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얼마 전에 세미나에 갔더니 IBM의 왓슨엑스라는 데에서 요 두 가지 데이터 웨어하우스하고 데이터 레이크 기반의 클라우드 DW나 아니면 그 레이크하우스에 대한
장단점을 얘기해 줬는데요. 여기에서 쭉 내려가면 다른 것들은 뭐 비용은 싸고 그 다음에 뭐 용량이 크고 포맷이 자유롭고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분석과랑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고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지금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크하우스가 장점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점을 보면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인프라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뭐만 계속 가지고 있는 거냐면은 기술 부채를 계속 쌓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기술 부채를 어느 정도 덜어내시고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를 도입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업에서 보면 인공지능을 어디에 쓰고 있냐면요. 일단은 제일 처음 내부에 쓰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부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RK라고 우리가 쓰고 있는 프로세스들을 이제 자동화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룰 베이스로 갔다가 최근에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RPA들이 많이 나와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내부 기업 분야의 전 분야에서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의외로 문서 작성할 때, 보고서 작성할 때, 그리고 진짜 더 많이 쓰는 데는요. 요즘에 개발자들은 뭐 거의 옆에다 챗GPT 띄워놓고 코파일럿 띄워놓고 개발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는 개발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인공지능이 해주고 사람은 튜닝하고 최적화하는 작업을 하는 이런 단계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AI로 그 자동화도 강화하고 그 다음에 AI를 자연스럽게 적용한다는 게 예전에는 우리의 UI, UX는 다 뭐로 했냐면요. 손가락으로 했어요. 타이핑을 쓰든지 마우스를 하든지. 이제는 뭘로 하냐면 말로 하면 됩니다. 쉽게 말로 하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뭐 타이핑하는 정도로 쉽게 손수한 UI로 바뀌었고요. 이제는 기업은 AI 맨 마지막에 다시 그 얘기 드리겠지만 인공지능 안 하면 이제 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기업에서 이제 개선을 하는 분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 운영 시스템 자체를 효율화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를 효율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부분은 어느 쪽에 더 포커싱이 많이 되어 있냐면은 고객 서비스에 대한 그 분석이 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왜냐? 지금 돈을 벌어야 되니까. 고객한테 최적화된 서비스를 만들어서 하는 걸 위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인공지능은 내부 업무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쪽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업무 시스템에 대한 효율화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일자리를 더 줄이는구나. 이게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도와주는 인공지능이지 사람이 일을 뺏어가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인공지능을 배척하게 되고요. 그리고 경쟁에서 뒤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게 인공지능, AI죠. 여기에서 보면 크게 주요 이슈들은 상황인지와 의사결정의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인지라는 거는 사람 대신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회고하고 통찰하고 예지하고 관리 감독.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람이 하는 거를 사람보다 더 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진짜 잘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근무 시간에만 일하잖아요. 인공지능은 24시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게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이 예전에는 의사결정이 솔직히 말하면 좀 임원들의 감을 기반으로 했다면 이제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냐고 물어봤을 때 지금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있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하시는 게 더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왔을 때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이게 빙하기가 온 거냐, 날씨가 추워졌는데 살아야 되는 상황으로 갈 거냐, 아니면 새로운 파도, 새로운 너울이 왔는데 이 너울을 타야 되는 거냐, 이런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빙하기보다는 파도 쪽이 더 맞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파도를 타려면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여기서 타는 보드를 배워야 돼요. 보드를 배워야 된다는 거는 장비도 있고 연습도 해가지고 잘 해야지 파도를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는 아래처럼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우리는 버텨야 되는 거예요. 못 버티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좋은 장비와 우리 연습을 통해서 파도를 타고 즐기듯이 인공지능도 파도를 잘 타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AI 관련된 행사에 가서 AI 관련된 벤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글에 지금 가장 돈을 많이 벌어주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유튜브입니다. 근데 유튜브 초기에 계속 적자였대요. 근데 그 유튜브 마케팅을 인공지능으로 만들어가지고 수익을 올려서 지금은 10년 전에 비해서 100배의 수익을 남기고 있답니다. 근데 그거를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마케팅을 최적화했는데 그 마케팅을 최적화하는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쫓아오는 기업과는 경쟁할 수 없는 내부의 역량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기업에 내재화하느냐가 이제는 기업의 생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늦어지는 만큼 앞에서 최적화된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역에서 최적화된 인공지능 서비스를 얼마나 빨리 최고로 만드냐가 이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파도를 타고 즐기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